안녕하십니까. 멘타 이용태입니다. 오늘은 인생을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대해요.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인상을 이제 봅니다. 그래서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 성실한 사람이다,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다, 이런 그 인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상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진짜로 잘 알아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배우자를 고른다든지, 또는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고른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인상만 가지고는 안 되고 진짜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 고르는 예화를 제가 지금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순칠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남이라는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그래서 순칠이가 남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순칠이하고 남이가 긴장한 건 말할 것도 없지만은 그 집 온 식구가 큰 관심을 갖고 어떤 아이가 장차 우리 며느리가 될 것인지 하는 것을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환경 같으면요, 어떻게 그 집 며느리감을 재볼 수 있겠습니까? 그 집 할머니는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야야, 남이가 좋더라. 인류대학 나왔지, 아버지는 변호사지, 엄마는 대학 교수지, 이쁘더라. 그러면 됐지 뭐. 이게 이제 할머니 평입니다. 그 다음에 엄마가 순칠이한테 물어봤습니다. 너는 남이가 무엇이 좋아서 너 여자친구로 삼았냐? 그러니까 순칠이 말이, 저는요, 남이만 만나면 행복해요. 아주 얼굴이 이쁘잖아요. 엄마 보시다시피. 그리고 저하고 취미가 잘 맞아요. 무슨 영화 볼까 해도 의견이 잘 맞고, 음식 뭐 먹을까 해도 의견이 잘 맞고, 그래서 저는 걔만 만나면 행복해요. 그러면 됐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엄마가 있다가, 그래, 내가 그럼 몇 가지 물어보자. 우선 사람이라는 건 말이야, 인생을 80년, 90년 사는데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목표가 있어야 돼. 그러면 남이는 인생을 사는 목표가 뭐 같아? 그러니까 순치를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글쎄요, 무슨 뭐 대학 졸업하고 이태리에 가가지고 디자이너가 될까 하고 말하기도 하다가, 또는 미국 갔다 영어 배워가지고 영어 교사가 될까 그렇게 얘기하다가, 또는 뭐 너하고 결혼해가지고 내가 행복한 주부가 될 거야 라고 얘기도 하고, 아직도 뭐 인생에 긴 목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 엄마가 그 다음 말이, 그래, 그러면 우선 사람이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잘 살아가려면은 대인관계가 좋아야 돼. 남하고 관계가 좋아야 돼. 남하고 관계는 어떠냐? 순실이가 우물우물해요. 글쎄요, 어떤가요? 그래, 엄마가 구체적으로 물어볼게. 남이는 사람들하고 대할 때 남의 입장을 생각해 보는 것 같더냐? 그러니까, 아니에요. 남의 입장을 생각해 보다니요. 제가 뭐 약속했다가 늦는 일이 있으면 야단나요. 뭐 아무리 변명해도 들으려고 그질 않아요. 그리고 약속을 다른 일이 생겨가지고 변경한다 그러면은
한 달은 말 안 하려 그래요. 그래, 남의 입장 생각할 줄 몰라요. 그래, 남의 입장 생각할 줄 모르는구나. 그러면 사람 만날 때마다 아주 다정한 미소로 따뜻하게 사람을 대하니 가만히 있어보자. 아, 그래, 쌀쌀 맞아요. 저하고 대할 때만은 항상 이쁘게 웃지만은요, 다른 사람일 때는 쌀쌀 맞아요. 그게 매력인데요, 걔 매력인데요. 그래. 그럼 그 다음에, 자, 그럼 남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내가 두 가지 물어봤어. 그럼 그 다음에, 나 스스로를 어떻게 추스리고 다스리느냐 하는 거 물어보자. 그래. 남이는 사치품 좋아하냐? 그런 것 같아요. 명품 아주 좋아해요. 아, 그래, 사치품 좋아하는구나. 그 다음에, 걔는 인생을 긍정적으로 보고 항상 행복한 마음을 갖고 있니? 가만히 있어보자. 걔가요, 엄마하고 사이가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불편이 많아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자기 욕심도 잘 억제 못하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도 잘 다스리지 못하네. 그럼 그 다음에 일에 대해서 물어보자. 일을 어떻게 하는지. 그래, 남이는 밥할 줄 알아? 밥하다니요. 엄마는 그런 걸 다 묻고 있어요. 요새 밥할 줄 아는 애가 어디 있어요? 다 시집 와서 당하게 되면 하게 돼 있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무슨 일을 할 때 계획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고 이렇게 효과적으로 하니? 아, 아닙니다. 어디 데리고 여행이라도 한번 가려면은요, 야단 나요. 뭐 밤낮 잊어버리고 오고요. 계획 없어요. 걔가 시골에 할머니가 아직도 사신다 그러지. 네. 할머니 인근에 자주 전화하는 것 같더냐? 그 소리 못 들었는데요. 그렇구나. 자, 그러면 인생의 목표도 안 정했어. 사람 사이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해. 자기도 추스릴 줄 몰라. 그리고 할머니에 대해 가지고 효도할 줄도 몰라. 넌 도대체 사람을 어떻게 보는 거야? 네가 만날 때마다 기쁘고 취미 갖고 재밌고 그렇다는 건 내가 인정을 하마. 그럼 평생을 살아가려고 그러면서 이렇게 결함투성인데 어떻게 내가 평생을 살려고 그래? 너 사람 볼 줄 그렇게 몰라? 이게 예화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설명드린 이 예화 속에는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결국은 성공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그리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사회에 대해서도 봉사하고 시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고, 이게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분야에 대해 가지고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나는 그걸 가지고 남나일이라고 그럽니다. 남나일. 남이라는 거는 남하고 사이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대인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래야 성공하고 행복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입니다. 나를 관리하고 경영하고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다스리지 않으면요, 감정대로 본능대로 살아가요. 그때마다 하고 싶은 거, 기분 좋은 거 따라다녀요. 그 다음에 일이라는 것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일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가정주부 같으면은 오늘 저녁을 뭘 할까 하는 것도 일이고, 자동차를 뭐 살까 하는 것도 일이고,
집을 어떤 집을 장만할 거냐 하는 것도 일이고. 그러면은 학생 같으면은 오늘 하루 종일 일과 중에 일과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것도 다 일입니다. 그 다음에 살이 자꾸 찌고 있으니까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그것도 일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을 합리적으로 현명하게 잘 처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 나, 일 세 분야에 대해 가지고 나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겠다 하는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인간의 모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은 모델의 예가 여기 주어져 있습니다. 그 모델을 나의 인생 헌작이라 이렇게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의 헌법이죠.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러면은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그러면은 먼저 인생을 살아가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표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남, 나, 일 세 분야를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이라는 남과의 관계, 대인관계고 나라는 것은 나를 관리하는 법, 자기 수양이고 일이라는 것은 일을 처리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여기 세 분야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남하고 사이좋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는 데에서 세 가지 정도의 원칙을 정해가지고 그건 꼭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서너 가지의 원칙을 정해가지고 그걸 지켜야 됩니다. 일을 하는 것도 서너 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그걸 지켜야 돼요. 그럼 9가지죠. 거기다 인간인 이상 효도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 넣으면 여기가 10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 헌장 모델이라는 것은 나는 1, 3, 10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이 1, 3, 10 모델이 필요한 겁니다. 아까 그 여자친구를 우리가 들여다봤는데요. 10가지 다 보진 않았죠. 그중에 몇 가지를 봤느냐 그러면 남하고 관계에 있어서 남의 입장에 서서 생각할 줄 아는가 그거 한번 봐봤습니다. 그 다음에 밝은 표정으로 사람들을 대하느냐 하는 거 한번 봐봤어요. 그 다음에 나에 대해 가지고는요. 자기를 스스로 이길 수 있느냐 이걸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사치품 좋아하는 건 자기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좋아하느냐. 그 다음에 항상 행복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일을 순서를 정해가지고 차례대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거 하나 봤고요. 효도하는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다 보지 않고 몇 가지만 짚어봤지만은 그 아이의 사람 됨됨을 우리가 훨씬 더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거 없으면요. 그러면은 며느리감 갖다 놓고 물어본다는 게 기껏해야 학교 어디 나왔니? 뭐 요리할 줄 아니? 무슨 뭐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니? 뭐 이러고 치우는데 그럼 그 사람을 모양을 파악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이 강의에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요. 이 수강을 하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 모델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아버지 어머니 같으면요. 여러분들의 기르는 아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냐. 모델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예를 들게요. 두 번째 예를요. 두 번째는 이런 얘기입니다. 병훈이가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그런데 병훈이 친구 3이가 놀러 왔어요. 그러니까 병훈이가 삼아 빨리 와 빨리 와. 엄마가 맛있는 아이스크림 준비해놨어. 먹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훈이가 더 올라오면서 하는 3이가 더 올라오면서 하는 말이 병훈아 너 집에 할머니 계시잖아. 할머니 인사부터 해야지. 그리고 할머니 방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 안녕하세요. 꾹뻑하고 오는 게 아니라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고 할머니 옆에 딱 앉아서 할머니가 묻는 문제에 대해서 다 큰 소리로 대답을 하고 그래 할머니가 더 이상 묻는 이야기가 없을 것 같을 때
그럼 저는 나가서 놀겠습니다 하고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훈이 엄마가 놀랬어요. 아, 같은 중학교 3학년인데 참 어른스럽네. 그러더니 삼이가 나와서 병훈이 보고 하는 말이, 예, 오늘 철이도 같이 놀기로 했잖아, 우리 셋이서. 철이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삼이가 뭐라고 하니, 철이 그 새끼 째째해서 나 안 데리고 놀기로 했어. 우리 앞으로 철이 같이 데려 놀지 말자. 이래요. 그러니까 삼이가 병훈이 보고 이럽니다. 병훈아, 철이는 말이야, 아버지 어머니 안 계시고 할머니 밑에서 자라고 있어. 그래 사정이 어려워. 걔들 집이 째째한 게 아니라. 근데 애는 걔 좋잖아. 근데 철이 들어넣은 건 우리들 뿐인데 우리까지 안 데려놓으면 걔는 왕따당하잖아. 그러지 말자. 우리 걔 데려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또 놀랐어요. 와, 같은 중학교 3학년인데 쟤는 어른이네. 그 다음에 방에 가서 이제 아이스크림을 내놨으니까 철이는 딸기 하나 딱 먹고 안 먹는 거예요. 삼이는 딸기 하나 먹고 안 먹어요. 철이는 막 퍼먹는데. 그래서 엄마가, 삼아, 아이스크림 먹어. 왜 안 먹니? 그러니까 삼이가 하는 말이, 저도 지금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죽겠어요. 그런데 제가 엄마하고 약속했어요. 제가 자꾸 체중이 늘기 때문에 세 끼 밥 먹는 거 이외에는 간식을 안 하기로 엄마하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먹고 싶어도 못 먹습니다. 그래서 병훈이 엄마는 한 번 더 놀랐어요. 그런 다음에 병훈이 엄마가 3위인데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질문을 했겠어요? 뻔하죠. 너 과외에서 뭘 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3위가 있다가, 저는요, 학교 공부부터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학교가 또 오면은 학교 공부하는 거 복습합니다. 그날 배운 것 중에 중요한 거는 별도로 노트를 만들어서 적고요. 그날 공부 중에 해서 모르는 거는 또 모르는 노트에다 적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 온 것을 갖다가 정리를 하고 시간이 남아야 학원을 가는데, 이게 제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시간이 안 남아요. 학원을 못 가요. 그 대신 모르는 거 다 정리해가지고 일요일날 하루는 엄마한테 부탁해가지고 과외 선생님 모시고 배웁니다. 저도 빨리 실력이 늘어가지고 학교 배운 거 빨리 끝내놓고 과외 수업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삼이 엄마가 완전히 놀래 자빠진 거예요. 그래서 병훈이 엄마가, 삼이 엄마한테 전화 걸었습니다. 삼이 엄마, 도대체 아이를 어떻게 키웠길래? 걔는 이미 성숙했더라. 그런데 우리 병훈이는 어린애고 삼이는 어른이라 어떻게 해서 아이를 그렇게 키웠습니까? 그래서 삼이 엄마 말이, 저는요, 인성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인성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용태 선생님한테 배워서 먼저 인생의 목표 정하고, 그 다음에 남, 나, 일 세 분야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효도 가르치고요. 그래서 할머니인데 인사했다는 건 제가 효도를 가르치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철이 방떠시키지 말자 하는 것은 제가 남하고 관계에 있어서, 남하고 무슨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남의 입장에 있어서 생각해 보라 하는 것을 제가 가르쳤습니다. 그게 남의 입장에 생각해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참은 거는, 그것은 나 스스로를 다스리는 경우에 있어서 나를 이기자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싶은 나를 이기는 훈련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학원 안 가는 거는, 일을 할 때 있어 가지고는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하고 덜 중요한 것은 덜 중요하게 하라 하는 걸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공부에 있어 가지고 학교 공부를 착실히
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걔는 그걸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삼이 엄마가, 병훈이 엄마가 그 다음에 물은 질문이 겁니다. 아이고 요새 영어 가르치고 수학 가르치고 국어 가르쳐도 바쁜데 언제 인성교육을 가르칩니까? 삼이 엄마 인성교육을 언제 얼마나 가르쳐요? 하루에 몇 시간이나 가르쳐요? 그러니까 삼이 엄마가 하는 말이 한 달에 1시간 합니다. 한 달에 1시간. 한 달에 1시간 합니다. 한 달에 1시간 우리는 식구가 둘로 안 씁니다. 아빠, 엄마, 삼이 동생 이렇게 둘로 안 씁니다. 그래서 한 달에 1시간 하는데 꼭 한 달에 한 가지씩 합니다. 첫째 달에는 남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라 하는 교육을 하고 두 번째 달에는 밝은 표정으로 사람을 대하라 하는 교육을 한 번 하고 셋째 단계는 남하고 약속을 지키라는 걸 한 달 하고 그러면은 1년 가면은 10가지 합니다. 근데 애들이 10가지만 할 줄 알면 그러면 안심하고 세상에 내놔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병훈이 엄마가 아니 한 달에 1시간요? 하루에 1시간 아니고 일주일에 1시간 아니고 아니 한 달에 1시간이라니까요. 한 달에 1시간. 그래서 삼이 엄마가 병훈이 엄마가 삼이 엄마를 했습니다. 그 방법 어디서 배웠어요? 이용태 박사인데 배웠습니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도 나의 인생 현장을 반드시 만들어 보시고 아이 하나하나에 대해 가지고도 나의 인생 현장을 아이들이 만들게 하고 도와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인생 현장이라는 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꼭 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두 가지 예를 보여드릴게요. 한두 가지 예를. 자, 이것은 어떤 초등학교 아이가 만든 나의 인생 현장입니다. 초등학교 만든 아이. 지금 이 글자가 자라서 잘 안 보이는데 나중에 이걸 크게 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우선 그냥 잘 안 보이더라도 말씀 들으세요. 이 아이는 인생 목표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나는 탐험가되어 세계 오지를 여행한다. 이게 얘의 인생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아이니까 우선 이렇게 인생 목표를 정해놓고 나중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 목표를 정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남과의 관계에 대해서 3가지 원칙을 뭐라고 세웠느냐 하면은 욕을 하지 않겠다, 남의 흉을 보지 않겠다, 친구를 도우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3가지요. 그런데 보통 가훈이니 교훈이니 급훈이 하는 거는 이 전체 합해서 보통 3가지입니다. 무슨 성실해라, 근면해라, 창의적으로 생각하라, 보통 3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전체를 살아가는데 3가지 보고 살아가기는 너무 적어요. 그러나 10가지보다 더 많이 만들면은요, 실천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10가지를 권합니다. 그래서 3가지를 잘 생각해 가지고 요것만은 틀림없이 지키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지켜지면은 그걸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욕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놓고 완전히 몸에 배서 이제 욕 안 해도 될 판이면은 그럼 욕을 하지 않겠다 하는 걸 다른 걸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느냐 그러면은 매일 30분 줄넘기 한다.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 언제나 정직해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훌륭합니다. 초등학교 아이가 이 3가지 정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에 대해서는 이 초등학교 아이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숙제부터 하고 논다. 열심히 공부한다.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효도는 하루에 5분 엄마에게 바친다. 그러니까 설거지를 도우든지 어깨를 주무르든지 하여간 하루 5분만은 엄마를 위해서 시간 내놓겠다는 겁니다. 이거면요 훌륭한 효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 하나이가 5분씩만 엄마를 위하면요 그 가정은 아주 웃음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한 개 더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어떤 가정주부의 인생 헌장입니다. 인생의 목표는요, 나는 가정주부로서 세계의 가장 행복한 가정을 만들겠다. 이게 인생 목표입니다. 이 어머니는 어떻게 정하느냐면, 남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면, 가족들이 입장을 먼저 생각하겠다. 남편 만나면 남편 입장 먼저 생각하고, 아들 만나면 아들 입장 먼저 생각하고, 시어머니 만나면 시어머니 입장 먼저 생각하고 하겠다. 그러면은 얼마나 좋은 엄마고, 얼마나 좋은 남편이고, 얼마나 좋은 며느리겠어요. 그 다음에 항상 밝은 표정을 지었겠다. 그리고 아이의 잘못은 그러나 단호하게 고치겠다. 이것이 대인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요, 잘 못하는 게 이거예요. 아이들이 잘못하면 단호하게 야단을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야단 치는 요령은 있는데 야단 전혀 안 치는 게 아들 잘 키우는 게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어머니는 꽤 잘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분수에 맞게 살겠다. 그러니까 분수에 맞게 살기로 결심하면요, 옷 없기 때문에 동창회에 창피해서 못 나가겠다 이런 소리 안 합니다. 그 다음에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라는 것은 가진 것에 대해서는 감사 안 해요. 안 가진 것에 대해서 불평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나이 되면은 두 발로 걸어서 계단 올라온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 친구 중에 여기 놀러 오라 그러면 계단 못 온다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계단을 못 올라오는 할아버지의 입장으로 보면은 계단을 탁탁 올라간다는 게 얼마나 부러운 일입니까? 야, 나도 언제 한번 계단을 옛날처럼 탁탁 올라가 봤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러면 나는 계단을 탁탁 올라오면서 그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지 않으면은 내인데 주어진 굉장한 행복을 내가 놓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어머니들은 감사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머니들 내가 물어봐요. 어머니는 가지셨고 세종대왕은 못 가졌던 게 뭡니까? 바꿔 말하면 세종대왕 못 가진 것 중에 어머니 가지신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어머니들 대답 못해요. 그럼 한참 있다가 웃으면서 텔레비전 이럽니다. 맞습니다. 세종대왕 텔레비전 못 가졌고요, 냉장고 못 가졌고요, 에어컨디셔너 못 가졌고요, 자동차 못 가졌고, 핸드폰 못 가졌고, 그 다음에 아스피린도 없었고, 바나나도 구경 못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정한 그 어머니하고 세종대왕하고 비교하면요, 어머니가 세종대왕 못 가졌던 거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럼 누가 더 부자입니까? 어머니가 더 부자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 행복해야죠. 세종대왕보다도 더 부자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마음을 고쳐 먹어야 돼요. 항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고맙다고 생각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내가 미국에 여행 갔을 때는 그때 참 1960년도 우리나라가 아주 가난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국 가서 놀란 게, 집에 가니까 꼭지 트니까 더운 물도 나오고 꼭지 트니까 찬물도 나오고, 한국에 없었거든요. 그 다음에 턱턱 걸어가니까 문이 자동으로 열려. 그러면 난 참 놀라운 나라 미국을 그때 발견했는데, 그때 미국 가보니까요, 냉장고도 있고 자동차도 있는 놈이 가난뱅이라고 불평하고 앉았어요. 그때 한국에 냉장고 자동차 있으면 최고 부자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라는 거는 가진 것에 대해서는 행복하게 생각할 줄 모르고 안 가진 것에 대해 가지고만 불행해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그러니까 이 엄마는 나는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겠다. 나는 다이어트 하겠다. 이게 이제 자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할 걸 정해놨고, 다이어트 성공하면 나중에 다른 걸 바꾸겠죠. 그 다음에 일에 대해 가지고는 계획을 세우겠다. 반드시 생각을 해보고 결정하겠다. 뭐 결정할 때 그냥 순간적으로 본능적으로 자동 반응적으로 탁탁 하는 게 아니고 한번 생각해보고 결정하겠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겠다. 시골 어머니에게는 매일 전화 걸겠다.
이게 이 가정주부가 만든 나의 인생 헌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인생 헌장을 누구도 다 만들어 봐야 되지만은 특히 중요한 것은 장래 그런 아이들에게 이런 헌장, 인생 헌장을 만들어 보인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을 나오고 하버드 대학을 나와서 박사를 했다. 이런 걸 안 가르쳐주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인생을 사는 분 모른다고. 그러니까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아가지고 더 좋은 아파트 살 궁리를 하고 앉아있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모르고 더 좋은 걸 가지려고 애쓰고. 한국에서 하버드 대학 박사 시키려고 부모들이 뼈 빠지게 고생해서 뒷바라지 해줬는데 한 달 가야 어머니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거는, 그 아이 자체가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가르쳐야 되는 거다. 하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